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K웨더의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체 대회에 2020의 조직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이 요번에 주제인 AI for All 부분에서 이 청정 기술, AI를 어떻게 동원을 하는 AI 청정 기술에 대해서 섹션을 맡아서 많은 그 어려운 시기에 또 김윤신 교수님의 뿐만 아니라 오늘 토론해 주시는 많은 발제자님과 또 토론회에 의해 주신 분들을 초청을 드렸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무래도 필드에 있게 있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우리 지금 AI 기술이 어떻게 이 청정 기술에 적용이 돼서 실제 이 산업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세먼지로 인한 이 공기 오염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의 부분들을 저감시키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미세먼지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부분에서 이 산업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접근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 기술들이 이 공기 관리를 가는 부분에 적용이 돼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이 청정 공간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필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자료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제 발표는 좀 파워포인트 위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제로 그 청정 기술에 대해서 이 미세먼지로 나는 이런 대기 오염에 대한 적용 방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미세먼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어떻게 보이게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대기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고 데이터가 있어야 AI 기술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공기를 보이게 관리하는 이 측정하는 부분부터 미세먼지를 적응하는 부분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그 산업계에서 시도하는 방식은 이 정확한 내가 있는 위치에 정확한 미세먼지의 정보를 확보하자는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가 관측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00여 개의 국가 관측망이 있는데요. 일단 이 국가에서 쓰시는 장비들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확한 거는 정확한데 굉장히 부피가 크고 장소가 일단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위치가 이 생활하는 곳과는 좀 먼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또 우리가 호흡하는 그 지점에 정확한 공기의 데이터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관측망 외에 산업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요새 4차 산업을 기술을 이용해서 이 IoT 기반의 여러 가지의 측정 센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파트의 내 위치 앞이라든지 또 내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러한 측정기가 많이가 설치가 돼서요. 실제로 이러한 측정소들은 장비들은 국가안측망과 다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고요. 생활이 할 수 있는 학교의 운동장이나 버스 정류장 그러한 곳에 설치가 되고 이게 IoT 기반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파악하는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곳에서 또 많은 통신사들 또 많은 그런 기업들에서 또 많은 지자체들에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전국 6대 광역시를 비롯해서 한 3천여 개의 실외 공기질 데이터가 모이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지금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이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소개드릴 그런 기술은 국가에서 쓰는 그 측정 방식은 이 무게를 재거나 또는 배타선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산업계에서 쓰고 있는 이 광산란 방식은 측정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방식의 측정 방식의 데이터들을 서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정확도를 보정하는 기술들에서 이 AI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안측망 옆에 이 산업계에서 만든 이런 측정소를 옆에 설치해서 이 딥러닝 방식의 AI 방식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이 측정 방식이 다른 것들을 서로 싱크나이즈 시켜서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고 그 정확도를 보정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센서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드릴 수 있는 이 AI 알고리즘은 실제로 관측소가 아무래도 많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곳에 관측소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서 그 데이터, 공기 데이터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고스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예인데요. 실제로 국가안측망과 민간에 설치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실제의 데이터랑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점의 데이터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질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또 그 측정소들을 또 서로 설치도 하고 있어서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지점과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기 모델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전국에 지금 대기 오염에 관련된 지도 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공드리고 있는 최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지금 국가안측망에 있는 서울에 같은 경우는 구에 하나 정도밖에 측정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구가 미세먼지의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동별, 모든 구에 있는 그 정보는 다 똑같은 정보가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구에 있는 그 측정소가 좋게 되면 그 구는 다 좋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공기는 사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러한 측정망들이 많이 설치됐기 때문에 이 국가안측망 데이터에다가 민간에 설치됐던 이런 데이터들을 합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오염도라든지 인구 밀도 또 여기 보시는 지역적 특성 토지 피복도 같은 것들을 겸비해서 실제로 이제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동별로 다른 미세먼지 현황들을 만드는 그러한 정보들이 만들어져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들을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세먼지 예보겠죠. 실제로 예보가 이 AI 부분에서 굉장히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에서는 이 미세먼지 예보를 쓰는 데 있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미세먼지 예보 외에 민간에서도 많은 미세먼지 예보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실외의 부분이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저희 미세먼지의 적응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실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실내에 자기가 숨쉬는 공간에 실내의 에어 클린 존을 형성하자는 그러니까 맑은 공기 쉼터를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AI 알고리즘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내가 사람들이 실외보다 훨씬 더 많이 대부분의 생활하고 있고요. 또 근데 이 실내 공기가 실내보다 많게는 한 100배 정도가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물은 한 2리터를 마시지만 공기는 한 2만 리터를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에 따라서 얼마나 이 건강이라든지 또 생산력이라든지 또 이 학습 능률 또 심지어는 아이들의 점수까지도 이 공기질을 관리하면 어떻게 좋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청정 기술이 실내에 이제는 그 청정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가에서는 한 30만 개의 관리 공간에 공기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관측소들 가서 1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측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항시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기는 지역에 따라도 틀리고요, 또 시간에 따라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 공기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측정 방식 거의 99%가 통과인 것은 그 고객들이 문 다 열어놓고 그때 부르시기 때문에 공기가 그때는 좋지만 실제로 그것이 360도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발된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그 4차 산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 IoT 실내 공기 측정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호흡하는 그 위치에 이 측정기를 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공기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인덱싱을 통해서 좋고 안 좋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침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환기를 해라, 청정기를 꺼라 켜라, 또 어떠한 행동 요령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지금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게 되면요, 이제는 건물 관리하는 부분들 비롯해서 실시간적으로 이제 관제를 통해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대충 다 유추가 됩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게 되면 CO2가 올라간다든지, 또 뭐 샤워를 하고 나서 화장품을 뿌리면 VOC가 올라간다든지, 뭐 음식을 하게 되면 VOC가 올라가는 이런 그런 부분들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데이터가 모여지게 되면 그러한 데이터를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이 공간의 공기질이 어떻다고 하는 이런 공기질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에너지 관리 차원도 그렇고요. 많은 지금 쇼핑센터라든지 또 백화점도 사실 공기질에 따라서 고객들이 움직이는 거나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을 또 공기질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필터를 가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공기질을 개선해 주는 부분에서 이 측정기를 통한 공기 데이터를 통해서 청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AI의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공간의 부분들에 대한 공기질 분석도 사실 이 공간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예를 들어 학교인지 또 병원인지 또 식당인지 가정집인지 다 틀릴 것이고요. 또 목적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쾌적도인지 알레르기인지 또 뭐 그 학습 능률인지 업무 효율인지 이 목적 자체에 따라서도 공기질 형태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형태와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그걸 통해서 가장 최적의 행동 요령을 줌으로써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 가장 쾌적한 공기질을 만드는 부분에서 다양한 AI 알고리즘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요새는 학교에서는 지금 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다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옛날에는 이제 측정기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알아서 설치하고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언제 야외 활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AI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요청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프로덕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예보 서비스나 행동 요령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필드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세먼지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가구나 또는 여러 가지 유해가스들이 나오는 부분들에서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참고 견뎠다면 이제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 빌딩 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해를 하고 정화하는 공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매장을 새롭게 오픈한다든지 새로운 빌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그거에서 안 좋은 그런 유해가스들을 분해하는 그러한 공정들을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시장들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한 솔루션이 모든 고객한테 가장 좋은 그런 형태는 없을 거고요. 그것은 이제 소비자에 맞는 최적의 공기를 개선해주는 솔루션들은 다 틀릴 거거든요. 이제 부엌에는 후드가 맞을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또 어떤 요소가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들도 다 다양하게 쓰여질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솔루션 중에 고객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주고 컨설팅해주는 그러한 비즈니스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에 개발되고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들을 용도에 맞게끔 최적의 솔루션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공기청정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공기청정기가 지금 이제 그 위치의 공기청정기에서는 좀 효과가 있지만 이 공기청정기 위치에 따라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이 공기측정기와 공기청정기를 하나의 복합 센서로 복합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기 위치에 자기가 숨쉬는 곳에는 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기청정기가 작동돼서 자기가 호흡하는 공기가 개런티되고 있는지 또 공기청정기 효과를 입증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요새는 공기청정기 단독의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측정기랑 연동되는 이 복합 그런 장비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가 아무래도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 부분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CO2나 또는 그 VOC나 다른 유해 물질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세먼지에는 이제 공기청정기 같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산화탄소, 라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기청정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환기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지금 환기 시스템들은 법적으로 뭐 100가구 이상에 되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는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요새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막 강화가 돼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필터가 없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환기 장치를 점검해주고 그것을 보강해서 제대로 작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케어 서비스 같은 부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시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좀 보강한 인공지능 환기청정기라고 하는 제품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들의 개념은 기본적인 청정 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내만 공기가 돌아가는 실내에 대한 청정 기능에다가 밖에 공기가 들어와서 환기를 하는 환기 모드와 청정 모드를 같이 가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필터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요. 들어오는 공기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스템도 시스템 단독이 아니라 이거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측정기랑 연동되는 그런 복합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자기 위치에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환기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환기 청정기가 요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 측정기를 설치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언제 환기를 해야 되는지 밖의 공기와 실내 공기를 비교해서 저희가 환기를 해야 될 경우에는 들어올 때 이 필터를 거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환기를 하는 시기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필터를 거쳐 들어오고요. 환기를 할 수가 없다면 실내 공기만 돌려서 청정한 공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최적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AI 환기청정기를 통해서 최적의 공기 상태를 구현하는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제 현실적으로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지하상가 같은 데나 이런 부분이 이미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공조기를 단독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많은 곳에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시에 있는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측정기를 지하상가에 설치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기반을 통한 분석한 걸 기준으로 지하상가에 있는 공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연동된 모듈을 만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지하상가에 있는 공조기가 최적의 공기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요새 맑은 공기 쉼터라고 해서 이제 그냥 칸막이만 했던 쉼터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 질이 보장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재해 상태들을 다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청정한 그러한 곳들을 개런티하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청정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개념의 맑은 공기 쉼터들이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볼 때는 시장이 이런 청정기나 뭐 환기나 이런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정한 공간을 요청하는 고객들에 대한 걸로 시장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청정한 공간을 개런티해 주는 그런 서비스나 그러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파는 형태로 시장의 규모가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시장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 인터넷사나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한테 사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가장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공기질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본사에는 측정기를 다 설치해서 굉장히 환기 시스템들을 독일에서 그 측정 데이터의 기반으로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공기질을 개선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20개 정도의 임대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공기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한테 의뢰를 해서 알아서 측정기와 환기 시스템들을 설치해서 알아서 그 공간들이 예를 들어 CO2가 1000ppm 이하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좀 시장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측정기와 어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공기 질을 파는 그러한 시대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청정한 공기만이 아니라 여기 위생이라는 개념들이 같이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는 서초 관내에 있는 기존의 뭐 청정기나 환기 시스템들이나 여러 가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좀 더 보강하고 정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청정 위생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안심하게 그 부분들을 방문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시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기존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기반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거에 또 소독을 하는 것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약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부분에서 이 공기질과 그 부분에서 기존에 설치된 환기 시스템들을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점검한 상태에서 이 청정 위생한 공간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그냥 그림으로 몇 가지 넘기며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한 다양한 이 청정 기술들이 지금도 어린이집, 병원 또는 학교, 도서관, 체육관 다양한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어린이집, 취약계층이 되는 어린이집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이런 측정기나 또 환기 시스템, 청정기를 통해서 청정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운영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미 이 측정기가 이제 이번 올해 미세먼지 특별법 통해서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의무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콜센터, 영화관, 주차장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에너지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청정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쇼핑몰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건설사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때 밖에 미세먼지 측정기나 또는 미세먼지 신호를 통해서 밖에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는 것 외에 각 여러 가지 피트니스나 이러한 부분에서도 연계해서 그 가장 쾌적한 부분들의 아파트로 이제는 이 청정 기술들이 삶의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만,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위생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하나로 저희가 고민거리가 됨으로써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좋은 부분들이 이제 환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창문을 1시간 정도 열게 되면 이제 공기가 한 6번 정도 완전히 교체가 되는데요. 실제로 한 5번만 공기를 완전히 교체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전염병을 한 100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소독과 이러한 부분의 솔루션이 있지만, 저희 필드에서 보거나 가장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소독은 이 환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환기 시스템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시장들이 커져가고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기반의 청정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이 데이터 기반의 AI 환기 청정 시스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개념은 이제는 그냥 무조건 청정기를 활용하되 또 환기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이 탑재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공기질을 관리하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적의 청정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들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많은 공간에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지는 또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 아닐까, 이러한 부분들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미세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청정 기술들을 4차 산업과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재난과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청정 기술에서도 이 인공지능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방면에 또 청정 기술에 도입됨으로써 과거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